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습니까? 귀경길에 매우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마재강TV 정치 논평 보시면서 스트레스 좀 해소하시고 힐링도 하시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깊은 상념에 빠지지 마시고 마재강TV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확 쌓이는 기사죠. 40억 애교 후원 무치, 박원순 등 보선 총비역 964억 이렇게 지금 여야의 입장에 갈리고 있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40억 원의 혈세 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죠. 보궐선거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김 후보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다 생긴 일이다. 이 국민의힘 쪽 강서구청장 후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이제 청와대와 척을 지면서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올해 5월경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비위도 좀 있었어요. 민간 건설업자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골프 5회 접대를 받으셨고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을 받으셨고 정보 제공자로부터는 골프 제공 7회 178만 원의 향응을 또 받으셨고 근데 이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건데 이 부분은 그 외에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본인의 특혜성 이직 시도 건설업자를 통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된 결과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 건데 이분이 원래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특별감찰관 시절의 일로 임기 11개월 만에 구청장직을 상실을 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원을 시켜버린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된 거죠. 5월 달에 판결을 받았는데 광복절이 이제 8월이니까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줬으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준 겁니다. 지금 10월 달이죠, 여러분. 8월 달에 사면을 받고 10월 달이니까 지금 10월 초니까 2달이 채 안 지난 거예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은 자꾸 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세 분을 거론을 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세 분이 본인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 다시 또 나왔습니까? 2개월 만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떠나서 본인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비용이 40억이 발생을 했으면 지금 출마를 하는 것도 뻔뻔한 일인데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이게 무슨 애교입니까? 뭘 애교로 봐줘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부끄러움을 아는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뜬금 영수회담 제안, 범죄 혐의 희석 검수.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자고 그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던 사람이 왜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하냐. 번지수를 제대로 쳐줘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 정치의 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좀 하고 있어요. 범죄 혐의에 집중된 국민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희석시켜보려는 얄팍한 꼼수다. 예, 아주 뭐 국민의힘에서 총공격입니다. 수석 대변인, 원내 대변인 아주 난리죠.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다. 제가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분들.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몇 시간 동안 민생이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대선 당시 토론에서 보여주었던 그 수준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제가 지금 달리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일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총공격을 하고
야당 대표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먹잇감,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자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프레임을 자꾸 짜야 되는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회담 한번 제안하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당당하면, 그리고 정말 협치를 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회담, 윤석열 대통령 응하십시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폭 피해자들 만나서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이다.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서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 당일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9일날. 좀 며칠 지났는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수만 명의 한국인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식민지 시절 타양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자폭탄이 왜 떨어졌습니까? 리틀보이 팬맨이 왜 떨어졌어요? 일본이 피해자입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무고한 일본 시민들과 우리 동포들이 희생당한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무자비하게 우리를 침략해서 강제 점령하고 총칼로 억압하고 한반도가 수많은 호국 소년들의 피로 얼룩졌었죠.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에 희생된 원인이 일본에 있는 건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을 시키겠다?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 인해서 제국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든 말든 오염수를 수천만 톤 방류를 하든 말든 여전히 전범들에게 가서 참배를 하든 말든 이런 걸 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는 희생자들을 욕보이지 마시고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고 따지고 보면 원폭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배상도 일본 정부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겠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본에게 적절한 배상, 여러분들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 이게 대통령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인의 날 축하.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이렇게 노인의 날을 축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딩을 좀 한번 보면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입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에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럴듯하죠? 자, 대통령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디 어르신들에게 이념을 주입하려고 합니까? 그냥 노인의 날 축하만 하시면 될 일이지 자유 대한민국 시장경제 이런 단어들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건 맞죠. 그러나 일본 침략으로부터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이죠.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묻으려고 하면서 공산 세력의 침략만을 계속 부각시켜서 나라를 우경화하려고 하는 거.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 거기에 어르신들을 이용을 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어르신들이 6.25 때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일제 강점기 때 굴복하지 않고 한반도를 지켜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그 숭고한 어르신들의 희생이 불러온 자유라는 개념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대통령님. 정말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본에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언론을 그렇게 탄압해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그렇게 위하신다면 이렇게 자꾸 이념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 요양 보험급여 그거 부정수급 없는지 노인복지시설들 한번 전수조사나 하세요. 지금 복지 쪽 아수라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재강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